아직도 잊히지 않는 어느 겨울, 저는 동네의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할머니 한 분께서 눈밭 위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어린 손주의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눈 속에서 마주한 손주의 해맑은 표정과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묘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저 나이가 되었을 때도 저렇게 누군가와 천천히 걷고 함께 웃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이러한 상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병실에 누워 무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두 다리로 걸으며 직접 밥을 차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작은 일에도 웃음 짓는 삶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임을, 그리고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내 현실일 수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저는 실제로 90세,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의 일상과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상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더라도 건강의 본질은 유전이나 비싼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준 생생한 노하우였습니다. 우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국 내 몸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힘, 즉 근육이 그 모든 건강의 뿌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93세 정정자 어르신과의 만남이 바로 이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정정자 어르신께서는 80대 후반,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허벅지에 힘이 풀리는 느낌을 자주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버거웠고 침대에서 소파로 옮겨 앉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뒤 무려 2시간 넘게 바닥에서 꼼짝 못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 절망에 빠지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나는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간다는 그 무력감이었다고 합니다. 정 어르신의 딸은 어머님의 변화를 보며 결국 병원에 모셨습니다. 의료진은 근감소증이라는 나이 들면서 근육이 아무 고통 없이 줄어드는 현상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근육이 건강해야만 낙상을 막고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식사 지침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루 3끼 계란 2개씩과 두부, 기름기 적은 고기, 생선을 꼭 포함시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생 깔끔한 한식을 선호하던 어르신께 하루 3끼씩 달걀이나 두부를 챙긴다는 것은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삶은 달걀 반쪽도 억지로 넘겨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성화와 본인의 절박함에 어르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숟갈이라도 매일 조금씩 단백질 반찬을 늘리려 노력했으며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한 입이라도 덜하는 작은 목표로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2달쯤 지나자 어르신의 몸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가벼워졌다기보다도 팔을 들어 올릴 때 힘이 더 붙는다는 느낌, 안에서 기운이 차오르는 감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습관처럼 소파에 앉았다가 의자를 잡지 않고 혼자 일어나 부엌까지 걸어가는 자신을 발견하시고 벅찬 감동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정말 스스로가 장하다는 감정이 밀려들었다 하셨습니다. 그 이후 정 어르신은 육류, 생선, 두부, 달걀을 다양하게 조리하면서 매 끼니마다 자신의 달력에 식단과 섭취한 단백질 양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르신은 건강이란 먼 곳의 복권이 아니라 오늘 내 밥상에 놓인 한 조각의 단백질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으며 오늘도 내 힘으로 시장을 다녀왔다는 자부심이 인생의 가장 큰 활력소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정 어르신의 식단표에는 달걀 2개, 두부 반모,
생선구이 한 토막, 닭가슴살 60g과 각 재료에 섞어 먹는 방법, 샐러드, 조림, 찜, 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식단을 바꾼 이후 어르신의 가장 큰 변화는 생활의 시작, 즉 내가 아침에 침대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다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싶으면 하루에 자신의 체중만큼 단백질을 먹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0kg라면 하루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므로 계란 한 알, 약 7g, 두부반모, 약 10g, 닭가슴살, 생선 한 조각, 우유 한 잔을 조합해서 구성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 위주의 밥상에서 단백질 반찬으로 한 숟가락을 꾸준히 늘리고 정기적으로 섭취량을 체크하는 자기관리 습관입니다. 실제 건강보험 데이터도 노년층의 단백질 섭취량이 늘수록 근감소증 및 골절 위험이 현저히 줄고 병원을 찾는 빈도 또한 줄어든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건강한 장수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근육만으로 완벽한 건강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심장과 혈관, 뇌 건강, 활력, 그리고 노년기의 우울감을 이겨내는 데에는 비타민 D와 오메가3가 핵심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95세 김두한 어르신 사례에서 그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두한 어르신께서는 88세부터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고역이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피로가 사라지지 않으며 밤에도 두세 번씩 잠에서 깨어나 하루가 무겁고 의욕도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노인 우울증이나 만성 통증을 의심했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의외로 비타민 D 결핍과 오메가3 부족이었습니다. 의사는 어르신께 햇볕 쬐기, 연어 고등어 등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를 자주 드시라고 권장했고 필요시 비타민 D 보충제 복용도 추천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때부터 매일 오전 10시 베란다에서 15분씩 얼굴과 팔에 햇빛을 쐬는 것을 생활화하셨습니다. 주 3회 연어구이, 고등어구이, 참치 무침 등을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겨울날 바람이 차가워도 햇볕과 바깥 공기를 받으며 몸을 움직이는 그 시간이 점점 하루의 기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어와 고등어, 참치, 들기름, 호두, 아몬드, 호박씨 등은 오메가3를 풍부하게 보충해 주었으며 식탁에 새로운 활력을 더했습니다. 매일 일기장에는 오늘도 햇볕 15분 완료, 연어구이 성공 같은 메모가 남았고 손주는 할아버지 오늘도 햇볕 충전하셨어요? 라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은 오늘도 만땅이다 라며 삶의 작은 즐거움을 표현하셨습니다. 2, 3주 만에 신체 피로가 줄고 아침에 눈 뜨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임이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외출이 적을수록 자외선비를 통한 비타민 D 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아침 15분, 20분가량 햇빛 노출을 반드시 권장합니다. 등푸른 생선, 들기름, 견과류는 주 23회 이상 식단에 포함시키고 결핍이 심하면 의사 상담 후 보충제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생활과 시기의 작은 변화가 삶의 활력을 다시 찾게 해줍니다. 건강장수의 비결은 밥상 전체의 구성을 되돌아보는 것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흰쌀밥에 익숙하지만 노년의 건강에는 통곡물 식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산 해운대 91세 이옥분 할머니의 경험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옥분 할머니께서는 80대 초반부터 심한 소화불량과 변비에 시달려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위장 점막 약화를 진단했고 계속된 흰쌀밥 위주의 식사로 인해 식이섬유가 부족해지자 피로와 감정 기복마저 심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의 권유로 귀리죽, 보리밥, 제철 나물, 된장국을 식단에 넣기 시작하셨으나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꺼려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배가 편안해지고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변을 보게 되자 식사의 만족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통밀, 현미, 귀리, 보리 등 다양한 잡곡으로 지은 밥에 된장국, 쑥갓, 시금치, 콩나물, 청국장 등의 채소 반찬과 함께
오곡 밥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직접 밥을 짓고 식탁을 세팅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큰 의식이며 식욕뿐 아니라 아침 기분까지 새롭게 만들어준다고 하셨습니다. 통곡물 식단을 시작하고 싶다면 흰쌀 대신 현미, 보리, 귀리 등 잡곡을 20-30%씩 섞어 지으면 좋습니다. 오트밀, 귀리죽, 통밀빵, 보리밥, 잡곡죽 등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잡곡밥에는 나물무침, 된장국, 김치, 발효식품을 더하면 장 건강과 소화력이 더욱 향상됩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변비 예방뿐 아니라 면역력, 혈당 관리, 심지어 기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어르신들의 체험담을 들어보면 통곡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화장실 가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약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며 하루가 다시 생기와 에너지로 가득 찬다고 입을 모으십니다. 밥상 앞에 앉는 시간이 하루의 리듬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바뀐 점도 소중한 변화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든든하게 밥을 먹고 내 손으로 반찬을 만들고 시장이나 공원을 직접 걸어다니는 삶을 위해서는 결국 걷는 힘, 즉 하체 근력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90대 이후 건강 위기의 가장 큰 적은 낙상과 골절인 만큼 이를 예방하는 하체 근육은 장수의 핵심 자산입니다. 서울 송파구 94세 유인석 어르신의 실천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이 더욱 실감됩니다. 유인석 어르신께서는 7년 전 아내분의 욕실 미끄러짐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6시 해가 뜨기도 전 아내와 함께 1층 마당 정자까지 산책을 했고 이어서 벤치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에서 15회씩 3세트 반복하는 벤치 스쿼트 기초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3번만 해도 힘들고 무릎이 떨렸지만 하루하루 숫자를 늘리니 체력이 붙고 어느새 시장까지 가볍게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고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체 운동 외에도 벽 짚고 까치발 들기, 계단 오르내리기, 복도 걷기, 발목 돌리기, 무릎 회전, 스트레칭 등 다양한 동작을 일상적으로 추가하셨습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두유나 멸치 육수, 뼈째 먹는 생선 등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유 어르신의 일상은 그 자체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작은 습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분께서 당신 덕분에 오늘도 든든하다고 따뜻하게 말할 때마다 그 한마디에서 위안을 얻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건강한 하체 근력은 곧 내가 오늘도 내일로 걷고 외출하는 힘,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자부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집에서 하체 근력을 키우는 법은 첫째,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스쿼트 10회에서 20회 2세트. 둘째, 까치발 들기 15에서 20회. 셋째, 집 안 걷기나 복도 걷기 5분 이상. 넷째, 계단에 왕복 오르내리기. 다섯째, 스트레칭과 발목 돌리기 등입니다. 여기에 단백질 계란, 생선, 두유, 칼슘 멸치, 연두부, 뼈째 생선, 치즈, 비타민 D 연어, 고등어를 식단에 포함하면 근육과 뼈의 건강을 두루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씹는 힘을 되찾는 일, 즉 치아 건강 관리 역시 인생의 즐거움이자 건강의 핵심 지점임을 느꼈습니다. 강원도 원주 90세 백운자 어르신 사례를 통해 치아 건강의 인생의 맛과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백운자 어르신께서는 오랜 기간 치통과 잇몸, 통증으로 고기와 채소를 제대로 씹지 못하셔서 식욕도 점차 사라졌으며 우울감도 깊어지셨다고 합니다. 가족의 권유로 치과에서 틀니를 정밀하게 맞추고 잇몸 마사지를 포함한 구강관리법을 익힌 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저녁 치아와 틀니, 잇몸까지 꼼꼼히 관리하고 식사 후에는 치실로 음식 찌꺼기를 빼는 일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식단은 연한 나물, 부드러운 두부, 잔멸치 볶음, 미역국 등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음식부터 시작했고 점차 잘게 썬 소고기나 조기구이, 한입 크기로 졸인 불고기도 자신 있게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고기를 씹을 때의 감동을 묻자 어르신께서는 불고기 한 점을 통증 없이 씹을 때 진짜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다며 그 순간의 기쁨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매번 식사 후 거울 앞에 앉아 잇몸 마사지와 혀 돌리기, 입술 스트레칭, 그리고 치실, 구강세정제 사용까지 생활화하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치아 덕분에 식사의 즐거움과 삶의 활력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노년의 삶은 결국 입안 건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치아 건강 관리를 위해 권장하는 주요 실천법으로는 첫째, 하루 2번 이상 양치질, 둘째, 반드시 치실, 치간 칫솔 사용, 셋째, 구강 건조 방지를 위한 충분한 수분 섭취, 넷째,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단백질 음식과 신선한 과일 섭취되도록 단단한 음식은 피하기, 다섯 번째, 정기적인 치과 내원 6개월마다 스케일링, 틀니 점검, 여섯 번째, 잇몸 마사지, 입안 스트레칭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건강 습관은 각자 자리에서 엄청난 효과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는 근육 보존과 움직임, 자존감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고, 둘째, 비타민 D와 오메가3는 활력과 면역, 노년기 우울증 극복의 핵심을 제공합니다. 셋째, 통곡물 식사는 장 건강과 신진대사, 에너지 균형을 맞추어주며, 넷째, 하체 근력 운동은 낙상 예방과 스스로의 생활 영역을 넓혀주고, 다섯째, 치아 건강 관리는 맛있는 식사와 삶의 의욕, 씹는 즐거움을 회복시켜줍니다. 이 모든 건강 습관은 비싼 보조제나 특정 약품보다 오히려 가까운 일상에서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난 어르신들 대부분은 완벽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 피곤하게, 귀찮아서 미루기도 하면서도 결국 매일의 실천이 누적되어 어느 순간 스스로 다시 걷고, 웃고, 먹는 기적을 맞이하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까지 챙겨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결코 요행만으로 얻는 것이 아니며 매일의 사소한 실천, 한 번 더 신경 쓰는 식사, 10분의 산책, 잡곡 한 그릇, 스쿼트 한 세트, 치실. 한 번이 바로 10년 뒤 내 인생의 질을 바꿔줄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90세가 되어도 환하게 웃으며 손주 손을 잡고 보폭을 내딛고 스스로 밥상을 차려 자신의 일상을 멋지게 이어나가는 삶은 특별한 유전자나 행운, 값비싼 약보다 오늘 내가 시작하는 하나의 건강 습관 위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바로 당신이 그 변화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싶은 분이라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란 하나를 식탁에 얹는 일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10분 산책, 햇볕 쬐기, 흰쌀밥 대신 잡곡밥, 의자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 앉기, 식사 후 치실 사용 이 한 가지라도 10년간 꾸준히 실천한다면 10년 뒤에 나는 오늘의 결심에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100세 시대, 긴 삶의 노하우와 행복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평소 밥상과 습관,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주고받는 미소, 그리고 때론 불편하고 귀찮기까지 한 꾸준한 실천,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초석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한 한 끼, 한 걸음, 한 번의 웃음이 결국 언젠가 나에게 가장 값진 청춘을 다시 선물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